종소리가 끝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빰. 네, 본방송 끝나면 찾아오는 유튜브 방송 상크 2교시 조벽 고려대 석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계속 나눠보고요. 또 도시락보이 이도성 기자도 함께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방송 보시면서 또 상클 2교시 함께하면서 궁금했던 점들 또 궁금한 점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답변해드리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우선 저 아까 궁금했던 거 6초 그거요. 시간이 짧아서 더 못 여쭤봤는데 그러면 6초 동안 숨을 멈추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6초 동안 머금고 있어라? 그게 아니고 네. 심호흡은 네. 호흡을 깊게 들이쉬는데 네. 들숨이 5초 정도, 날숨이 5초 정도. 그래서 총 10초 정도 서서히 들이쉬는 거예요. 내쉬는 것도. 네. 그래서 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네. 5초 꽤 긴데요? 길죠. 엄청 이게 긴데요? 어려워요. 평균 사람이 평소에 하는 것이 3초예요. 이것을 10초, 3배 이상 늘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면은 이거 힘들다고 금방 포기하게 돼요. 아. 그래서 서서히 늘려나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근데 10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막 네. 짜증이 올라오고 막 화가 날라 그럴 때 네. 심호흡해야지 하면 보다 늦었어요. 하고 네, 돼버렸어요. 평소에 해야죠. 평소에. 예, 그래서 맞아요. 평소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 때 쭉 연습을 해둬야지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다 평소에 해놔야 돼. 예.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불편함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그때 몸이 저절로 이렇게 돼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럼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나요? 뭐 그게 제일 좋아요. 그냥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루틴을 가져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아침에 뭐 앉을 때마다 저는 책상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네. 그때 하면서 앉고요. 아. 또 스마트폰 많이 쓰잖아요. 네. 전화 걸 때 받을 때 하면서 해요. 그래서 연습을 하루 종일 쭉 하다 보면은 네. 들숨만 하면은 딱 평정심을 얻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바뀌면은- 6초의 마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딱 전화 받는데 받기 전에 전화면 하고 받는데 혼날 것 같은 전화 오면 근데 통화하기 전에 괜히 또 무슨 대화가 오갈지 모르니까 네. 준비할 겸 이렇게 심호흡을 해두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김하은 앵커한테 전화가 오면 받기 싫은데 그래도 한번 하은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어차피 전화 올 때 금방 받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몇 초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하면서 받으면은 여유가 생겨요. 오, 평정심이라는 것은 여유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여유라는 것은 생각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발휘가 되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하고 나면 실수도 덜 하게 될 것 같아요. 바로 전화 받아도 무슨 질문해도 이게 한번 6초의 여유가 여유가 생기니까. 생기니까. 맞아요. 선생님 저는 아까 우리 못다한 이야기 중에 그 감정 코칭이라는 맞아.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한 번만 다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좋은 내용을 야 오늘 아침 방송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 너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지 말고 그것도 잔소리가 되니까 아까 보면 감정을 포착하는 것까지는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 다음 단계가 총 이제 5개 단계, 영어로 하려고 그랬어 방금. 5개 단계인데 1단계 아이의 감정 포착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요? 뭐 1, 2, 3, 4단계를 하나씩 설명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네네네. 그걸 통틀어서 네.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지지해준 지지. 공감도 실은 상대방 감정을 내가 수용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감정이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 내가 그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잖아요. 네. 알아차림이잖아요. 내 몸 상태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수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감정 생기면 얼굴에 표정이 생기죠. 네. 표정은 내가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표정도 메시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수용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메시지를 내가 경청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최대로 존중해 주겠다는 의지를 실천하는 겁니다. 남이 말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되지? 에? 뭐 이런 것들 막 생각을 하잖아요. 네. 머리 굴린다 아,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경청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팍 찔리네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내가 할 생각, 말할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격이 돼버려요. 그러면 상대방은 무시당했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고 맞아요. 그러면 좋은 관계가 맺어질 리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만 안 돼.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듣기 싫은 잔소리가 돼버리고 관계는 더 나빠지고 거부감만 역효과 난다는 거예요. 효과도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포착을 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상대방이 이제 자녀인 거죠. 이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화법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뭐 하기 싫어 막 이렇게 했을 때 네가 지금 하기 싫구나부터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감정부터 캐치를 하라는 거죠. 잘하시네요. 만점. 좋은 아빠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보고 있을 텐데. 지금 방금 굉장히 온화하고 공감해주는 표정으로 네. 인사를 해주세요. 네. 감정 포착을 잘해야 된다가 굉장히 큰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2교시 때 원래 준비했던 거를 좀 돌아가 보면 선생님 지금 제가 말씨를 보면 약간 영어 말씀하실 때 되게 영어가 또 익숙하게 들리긴 하거든요. 선생님께서 원래 미국에서 이제 기계공학을 공부하시고 오. 그리고 미국에서 또 교수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한 20년 정도 유명한 대학에서 미시간 공과대에서 교수도 하셨는데 이렇게 국내에 오셔서 행복을 연구하신다는 게 조금 예전에 있던 커리어와는 다른 거 아닌가라고 해서 어떻게 좀 행복을 연구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교수를 할 때 네. 보직을 맡았어요. 네. 학생 성공센터. 학생 성공센터. 센터. 미국에서 공대는 40%밖에 졸업을 못해요. 그래서 성공센터를 이제 학교에서 세워가지고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사회 나가서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터를 운영을 했어요.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성공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행복하고 연결이 되어 있단 네. 말이에요. 그 자연스럽게 자꾸만 이제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특히 저 처가 또 심리학 교수예요. 네. 예. 그래서 저 처랑 같이 저한테 내가 처한테 많이 배웠고 네. 그래서 같이 또 연구소도 설립을 해서 네. 같이 이제 행복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정착이라던가 사회적인 성공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하시게 된 거군요.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좋은 말씀입니다. 하긴 맞아요. 그러니까 막 제가 방금 보직 맡으셨다고 했을 때 학생들의 커리어 막 상담만 해주고 이런 쪽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하시다 보니까 본질적인 행복으로 고민을 하게 되신 거고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잠깐 댓글 좀 소개해드리면 저희 백하늘바다님께서 교수님 말씀만 들어도 안정이 되는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크를 보면 저절로 경청하게 될 정도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조백 교수님 나오셔서 더욱더 저희가 유익한 시간을 갖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도성 기자가 또 준비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40년 정도 이 총 활동하신 거를 총 집합한 책을 이제 곧 내신다고요. 나왔나요? 아니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오셨군요. 성장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이에요. 성장할 용기. 왜 이 이야기를 담았냐면 저는 특히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좀 알면 좋겠어요. 저의 세대는 성공을 위해서 젊은 시절을 엄청나게 힘들게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성공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성공하면은 충분한 또 보상을 받고 그리고 저희 이제 윗세대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은퇴하면은 얼마 안 계시다가 다들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대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세대는 100세 시대잖아요. 네. 열심히 행복을 뒤로 미루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지금 힘들어요. 힘들고.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은퇴한 후에 40년, 50년 40년, 더 50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음. 그래서 성공 전략,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성공 전략을 이젠 버릴 때가 됐다. 그 대신 성장 전략을 세워야 된다. 어. 성장 전략. 성장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 전략이 있어야만 한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용기를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제목에 성장할 수 있는 용기. 우리는 워낙 성공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성공의 덫에 빠졌어요.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해서 우리 한국 전체가 다 잘 됐단 말이에요. 예. 한마디로 성공 사례예요. 네. 그 덫에 빠져 있어요. 그 덫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이게 옳은 기회라고 좀 좋은 대학 나와서 다 성공해야 되라고 할 때 나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용기군요. 또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강의도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얘기들 하세요? 그리고 또 막 기억에 남는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네, 뭐 학부모님들 뭐 강의도 많이 가실 텐데. 네. 학부모 학부모 강의도 많이 하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정말 올인을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헌신을 하시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헌신을 희생이라고 아, 예, 믿어버려요. 아, 희생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상당히 행복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행복해질까?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자녀한테 보여준다면 자녀는 분명히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기반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 조금 전에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글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먼저 행복한 다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말을 좀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행복은 혼자 아무리 잘나봤자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어차피 관계 속에서 잉태가 됐고 관계 속에서 10개월을 살다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보호받고 보살핌받고 양육받고 지지받아야만 성장할 수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관계에 벗어나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관계는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상대방도 더 행복해지고 상대방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면 나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 구조. 근데 내가 희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악순환 구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저는 아까 희생하면 피해자라는 그게 된다는 게 너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핵심은 네. 둘이 함께 함께. 그러니까 선과 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게 성장해야만 행복하다. 그러려면 진짜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잘 들어줘야겠네요. 맞아요. 이 감정 포착도 잘하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죠. 내가 널 위해 뭘 했는데. 보상을 바라는 부모님들이 간혹 있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저는 뭐 같이 성장한 케이스라. 예. 근데 그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여를 했으니까 이제 너는 나한테 기여할 차례야. 효도하라. 이것은 자녀와 거래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옛날부터 우리는 가족끼리 거래하는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네. 저 돈 그래서 거래도 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벌써 불행의 씨앗이에요. 맞아요. 맞아. 교수님,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요즘 보면은
자기 감정을 알아낼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나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명확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야.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야. 가장 먼저 여유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 여유는 선택하는 거예요. 여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깨달아서 그 바쁜 일정에서도 내가 여유를 확보를 해야 돼요. 확보. 어떻게 확보하느냐? 6초면 돼요. 예.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로 심어. 관통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유를 갖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내가 느끼는 몸, 감정, 마음도 느낄 수가 있고 정신도 내가 알아차릴 수가 있고 그래야지 진정으로 매 순간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6초 동안. 6초 지금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저희 다 같이 심호흡을 좀 해봤거든요. 다음 질문 주죠. 춤 참고 있을 테니까. 지금 좀 약간 나른해 하시는 것 다음 같은데요, 가영 씨. 질문 알아서 이어가 주십시오. 심호흡은 하되 좋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 그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좀 눈치가 빠른 사람이, 유독 맞아요. 빠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유치원 가도 애들 막 선생님 딱 보고 딱 팔팔 하는 친구들 벌써 있어요. 네, 네. 유독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른 친구가 있어요. 이 공감 능력 진짜 유전적인 건지 또 기를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기를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재미나는 포인트인데요. 실은 모든 사람들한테 인간한테는 공감력을 갖고 우리는 다 태어났어요. 실제로 거울 뉴런이라는 거울 신경이라는 것이 우리 뇌에 있는데 네. 소위 반사한다. 거울처럼. 아, 그래서 상대방과 계속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회로가 이미 우리 뇌에 세팅이 돼서 태어났어요. 근데 회로라는 것은 뇌 회로라는 것은요. 안 쓰면은 사라져요. 안 쓰면 어? 연습을 해야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무덤덤하고 이렇게 살면은 점점점 그 능력이 상실하게 되니까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는 다 능력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음. 이 감정의 중요성을 내가 알아차리고 공감하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방법도 배워서 노력을 하면은 그 공감력이라는 것은 다시 회복됩니다. 내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존재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이도선 기자 또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뭐 친구를 만나거나 인간관계에서 사실 이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갈등을 통해서 뭔가 극복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좀 갈등이 없이 지내는 게 더 좋은 건지 이게 좀 저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 두 가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후자는 갈등이 없이 존재하는 거,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성격 차이가 있고 기질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생활습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살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갈등이죠. 그래서 갈등은 모든 인간관계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거기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갈등은 대다수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다. 갈등은 영속적 갈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격 바뀝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죽을 때까지 부딪히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등은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다. 갈등은 관리해 나가는 거다. 관리.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하네요. 그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관리하는 것은 기술이거든요. 기술만 배우면 돼요. 어떻게? 어떻게 배워야 돼요? 저희 배우고 싶어요. 가장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서로 가까운 사람들끼리라면 특히 이제 가족, 부부, 뭐 가족 사랑의 지도를 그려라.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두려워하고 그 사람의 꿈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서로가 알고 지내야 돼요. 사실은 연애할 때는 우리가 다 그렸어요. 그러다가 살면서 점점점 서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서 모르게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독을 피하라. 독을 피하라. 비난, 격렬, 방어, 담쌓기. 서로 대화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씁니다. 네. 이게 관계를 다 망쳐요. 하긴. 그래서 그 독을 피하고 그 대신 해독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네. 뭐 비판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방어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예.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곧바로 호감, 존중, 감사, 배려라는 해독제를 충분히 뿌려야 돼요. 호감, 존중, 감사, 감사, 배려. 배려. 네. 그러니까 교수님 좀 전에 그 독 말씀하실 때 담쌓기도 말씀을 같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좀 나랑 안 맞고 좀 이렇게 대하기 힘든 사람을 그냥 상종하지 나는 그런 사람은 그냥 상종 안 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쳐내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해주신 좋은 것들을 섞어가면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까요? 아주 정말로 실질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당연히 멀어져야 할 사람도 존재해요. 네. 그런데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싫어. 관계 끊어. 이 사람 이것도 싫어. 이 사람도 그래서 점점 담쌓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는 고독해져요. 고독이 최고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더 불행한 사람이 돼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다 좋게 지낼 필요는 없어도 네. 적어도 가족, 부부 또는 동료,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성격이 이래서 습관이 이래서 뭐가 이래서 싫은 것만 자꾸만 찾아내 가지고 담쌓게 하고 멀어지면은 나는 불행해진다. 그러네요. 이도훈 기자랑 담쌓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아유, 담 허물겠습니다. 허물고. 이 말씀 듣고 자, 고독해질까 봐 두려워. 그러면은 해독제를 한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다가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 감정 코칭식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기회에 서로 칭찬 한마디씩 해주시죠. 일단 6초 심호흡부터 하고 좀 시작할게요. 방송 끝나고 알아서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또 교수님 그리고 제가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이 정말 가까운 분이 있는데 아이들과의 관계가 좀 이제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모도 사실 이번 생은 부모가 처음인 거잖아요. 그렇지. 처음이라서 1회차 부모. 그런 게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좀 성장 시기에 따라 아이들과의 갈등을 좀 관리하는 법이 있을까요?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일단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당장 뭐 불이 있는데 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공감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상황마다 내가 어떤 해결책을 내가 배워가지고 써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애가 그냥 다 커서 집에 떠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응급불 끄는 소방서 역할만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을 갖추셔야 돼요. 뭐냐면 선물 사러 달리지 말고 선물로 살아가라. 내가 선물이 되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들이 요즘 너무나 바쁘세요. 네. 경제적인 안정도 취해야 되고 또 아이의 뒷바라지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경제력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개념이 선물 사러 가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선물 사다 준다. 아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것들 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바쁘게 산다. 네.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엄청난 선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라는 존재를. 그리고 부모라는 존재도 아이한테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선물이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가 이미 선물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사러 가지 말고 선물로 살아가세요. 와. 지금 교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갈등 극복하려고 고민했는데 좋은 말씀 감사하다.
선생님 가슴이 편해지고 여유가 선생님 덕분에 가슴 편해지고 여유가 조금은 생깁니다. 자녀와의 갈등으로 마음에 돌덩이 얹은 것 마냥 무거웠는데 과정으로 여기니까 한 발짝 나아갈 용기가 생기네요. 너무 많은 힘을 얻으셨대요. 아유, 이 시간에 또 오늘 유치원 어린이집 오늘부터 방학인 데가 많아가지고 같이 좀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선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굉장히 좀 와닿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저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네.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저는 사실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는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수님. 근데 아까 왜 서로가 같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어쨌든 우리가 시청자분들께 이 화면 너머로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자꾸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 행복감에 대한 그 책임감이랄까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행복해질 거야 라는 그 생각이 과도해지는 게 혹시 또 안 좋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살짝 들어서 행복에 대한 강박이 생기는 네, 강박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좀 들어서 저는 그것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 다 잡고 있는 중이에요. 그 자기가 믿고 있는 행복에 대한 믿음, 성공에 대한 믿음,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믿음, 자녀는 이래야 된다는 믿음 다 그걸 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걸 이제 좀 제발 놓으세요. 딴 것을 잡으세요. 딴 것을 잡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쥐고 있는 것을 손으로 놔야 되니까.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이게 썩은 거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알아차린다면 이것을 손 놓고 더 좋은 거 잡는 것은 부담으로 느끼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한테 행복을 주고 있다면 잡고 계시고 딴 거 잡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나한테 불행을 주고 있다. 내가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다. 그러면 가감히 놓으세요. 잡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면은 그럼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저희가 이게 유튜브로 이제 나중에 다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짧게 한 마디씩 또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짧게 이렇게 명언이 편집해서 너무 올릴 많아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많습니다. 아까 성장할 수 있는 용기 그 부분도 그렇고. 네, 선물 사러 6호. 가지 말고 선물로 살아가라. 그건 제 오늘 핸드폰에 저장해놔야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잡는 거. 네. 만약에 힘들게 하면 과감히 놓고 믿음이 가면 일단 쥐고 가는 거. 쥐고 간다. 그런 말씀들 다 오늘 모바일 운영팀 잘 보고 계시기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 마지막으로 뭐 댓글 소개. 네. 네. 오늘 그 SJS님께서 오늘 방송 너무 유익합니다. 간만에 귀 쫑긋 세우고 방송 들었습니다. 네. 백하늘바다님, 상클 2교시 보는 이 순간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분들 남겨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솔직히 말해 기대를 안 했는데 왜냐면 혹시 좀 많이 익숙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이런 약간 잘못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다 이게 와닿고 꽂히는 맞아요. 거라서 오늘 영상은 다시 두고두고 계속 보고 싶은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클 2교시까지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 전문가이자 행복 연구가 조벽 고려대 석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인사를요 상암동 클래스를 줄여서 상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라고 하면 다 같이 상클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시면 돼요. 네. 자, 오늘도 상클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선물로 살아가십시오.